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평생 가는 수학 수업 채널을 운영하게 될 이효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첫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수학에 대해서 그런 질문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수학은 평생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이 중요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분야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자주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첫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수학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 6년 동안 뭘 배우는지 전체를 알고서 공부를 하는 거랑 모르고 그냥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거랑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갈 때도 거기를 어떻게 가는지 잘 알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게 가는데, 근데 어디를 가는지 전혀 모르고 따라가면 되게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숲을 알려드려서 해소를 시켜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수학을 배우죠. 그래서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이렇게 6년 동안 수학을 공부하는데요. 수포자라는 단어 있죠. 수포자, 수학 포기한 사람. 근데 수포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수포자가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학년이 있어요. 그게 혹시 언젠지 아십니까? 그 학년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두 번에 걸쳐서 수포자가 대량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왜 그러냐? 이유는 커리큘럼에 있어요. 커리큘럼 때문에.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수포자들은 본인이 수포자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공부를 안 할 뿐이에요. 특별히 수학을 포기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직은 노는 게 좋고 그런 학년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즘에는 시험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더 모르죠.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수포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초등학교 때 수학을 배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은 산수였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위주로 해서 수학 공부를 하죠.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면 X, Y, Z가 등장하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수학적 장치들이 등장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래서 뭐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커리큘럼 상의 변화가 급격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수포자가 많이 발생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수학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 수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 동일해요.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또 새로운 수학의 세계가 등장하거든요. 새로운 약속도 좀 등장하고 뭐 새로운 어떤 기능들도 등장하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래도 착실하게 열심히 수학을 공부하면서 지내왔던 학생들 중에서도 그 기초가 좀 약하면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이 확 어렵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리큘럼의 구성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한 번 수포자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포자는 본인이 수포자인 줄 알아요. 도저히 못하겠다, 이건 좀 내려놓자, 이제 이렇게 되는 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6년간 배우는 내용을 잘 알면 우리가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학창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걸 배우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6년 동안 수학을 공부하니까 되게 많은 걸 공부하겠죠? 되게 많은 걸 공부할 텐데 사실은 두 가지밖에 안 배웁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알면 6년간의 수학이 사실상 끝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뭔지 오늘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수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어떤 수들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들이 있는지 배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수들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이걸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우면 사실상 6년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뭘 공부하는지 모르고 따라가니까 계속 새롭고 계속 어렵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중학교 2학년 때 거 문제를 보여주면 어떻게 1년이나 지났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못 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수학 공부를 어떻게 보면 잘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은 계속 누적되면서 점층적으로 양이 늘어나고 깊이도 깊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3 내용을 잘 안다. 그러면 중2 내용은 저절로 복습을 하는 셈이에요. 근데 작년 거라서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얘기하면 공부를 조금 잘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숫자들이 있는지. 자, 이제 보통 학생들한테 너가 아는 수 얘기해 볼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래서 1, 2, 3으로부터 시작되는 쭉 가는 자연수를 말합니다. 또 뭐가 있죠? 네, 0이 생각나죠? 0보다 음의 정수가 먼저 떠오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 2, 3 쭉 가는 자연수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쭉 가는 음의 정수, 그리고 0까지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요 셋을 묶어서 뭐라고 하죠? 이 셋을 묶어서 정수라고 하죠. 저는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수학을 굉장히 깊은 학문처럼 진짜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만 공부하길 바라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수학 선생님으로서 강의를 찍는데 뭐랄까 그냥 선생님들이 쓰는 용어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설명도 같이 첨가하고자 하거든요. 정수는 어떤 특징이 있죠? 정수? 그냥 숫자가 깔끔하죠. 그냥 깔끔해요. 수학적으로 정수가 어떤 거냐? 라고 설명하면 어쩌면 더 어려운 설명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지식 수준으로 봤을 때 정수는 어떤 수냐? 깔끔하잖아요. 소수 부분이 없죠. 1.52368 같이 지저분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때 수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 시절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라는 개념이 생길 거예요. 근데 아마도 예상하기에 제일 먼저 생길 법한 개념은 자연수 개념이겠죠. 나도 하나 줘.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사과 너만 먹지 말고 나도 하나 줘. 이제 이런 얘기 하려면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수 개념이 먼저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다른 것들도 하나하나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정수라는 것이 있는데 정수를 포함하고 있는 더 넓은 범위의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리수라는 수가 있습니다. 유리수 다 들어보셨죠? 근데 유리수 안에 정수 아닌 이 유리수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부르죠?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정수 아닌 유리수라고 불러요. 정수 아닌 유리수. 되게 웃기지 않아요? 유리수 안에 정수가 있거나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대.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어요. 정수가 있고. 얘네들을 다 묶어서 일단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자, 정수 아닌 유리수에는 뭐가 있죠?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지저분하다라고 말할 만한 소수점이 막 있는 숫자들이 있죠. 뭐 짧게는 1.5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2분의 1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각종 소수들이 있겠죠. 분수들이 있겠고 조금 전에 제가 소수, 분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2분의 1은 분수죠. 근데 0.5는 소수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하고 분수는 정확하게 말하면 숫자의 종류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숫자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표현 형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수하는 유리수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얘네들 말고 다른 수가 뭐가 있죠? 얘네들 말고 다른 수는 무리수가 있죠. 무리수. 아마 대답은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답 다 하실 건데 유리수랑 무리수랑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죠? 뭐가 다른 거죠?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리수는 b분의 a 꼴로 나타낼 수 있는 b와 a는 서로소인 그런 수예요. 이렇게 대답을 잘 하거든요. 잘 하는데 자 그러면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고 무리수는 그렇지 못하다 라는 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죠? 분수꼴로 나타내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나타내면 뭐? 못 나타내면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다루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숫자들이 하나하나씩 많이 발견됐어요. 하나하나씩 많이 발견됐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발견되다 보니까 수학자들이 이제 학자라는 사람들은 뭔가 정리하고 싶어 하잖아요. 체계를 갖추고 싶어 하고 되게 다양하더라도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싶어 하고 그런 특징이 있는데 수가 굉장히 많이 발견됐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는 뭐냐 종류를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그리고 공통점도 찾고 싶은데 이제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걸 찾아냅니다. 뭘 찾아내냐면 모든 수는 달라 보이는데 사실은 공통수라는 게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자 공통수라는 말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4하고 2다. 4하고 2에는 공통수 2가 들어있어요. 4랑 2는 다르지만 4에는 2가 2개 들어있잖아요. 2에는 2가 1개 들어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달라 보이는데 재료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바꿔서 1이 공통수로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1이 4개 들어있고 2에는 1이 2개 들어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 자 4.7과 0.3이 있다. 그러면 4.7과 0.3 안에는 0.1이 공통수로 들어있겠죠. 0.1이 4.7 안에는 47개 있겠죠. 그 다음에 0.3 안에는 3개 있겠죠. 그러니까 0.1이라는 재료를 쳐다보면 4.7과 0.3은 안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0.1로 구성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0.1이 그러면 공통 재료니까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4.7은 0.1 곱하기 47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0.3은 0.1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4.7과 0.3의 경우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0.1이라는 공통 재료를 발견하고 나면 이들이 서로 비율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비율. 자, 0.3이라는 거는 0.1의 3배고 4.7이라는 거는 0.1의 47배니까 0.3과 4.7은 3분의 47, 뭐 47대 3, 3대 47 이런 식의 비율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 비율을 우리가 비례식으로 뭐 47대 3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걸 분수 형태로 3대 47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무리수는 그게 안 된다. 라는 거는 핵심 사항이 뭐냐면 이 유리수 안에는 전부 다 서로 간에 비율이라는 게 존재하더라. 정해진 일정의 비율. 그게 존재를 하고 그 말을 다시 바꾸면 자 소수의 경우는
굉장히 길게 내려갈 수 있죠. 소수는 뭐 0.4768229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수인지. 어쨌든 막 내려갔다고 칠게요. 엄청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8 이러면서 딱 끝났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작은 수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 이 수와 예를 들어 자 여기 4 그러면 이 4와 이 숫자의 공통점은 뭐죠? 찾으면 뭐냐면 0.0000000000 가다가 맨 마지막에 1 2라는 숫자가 몇 배 되면 0.476829라는 이 숫자가 되고 또 몇 배가 되면 4라는 숫자가 돼요 라고 모든 수를 다 말할 수 있으니까 유리수 안의 모든 수는 서로 간에 일정 비율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수라는 수는 그런 게 없더라는 거죠. 무리수는 어떻게 발견이 됐냐? 자, 저는 수학의 모든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 무리수가 어떻게 발견이 되었는가? 라는 걸 간략하게 좀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1, 여기도 1입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이에요, 요거. 이 넓이 얼마죠? 넓이 1이죠? 1이에요. 자, 이번에 2예요, 2. 그럼 얼마죠? 이 4죠?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기 3, 여기 3. 이거 얼마죠? 그러면 9죠? 네. 이렇게 돼요? 되는데, 어떤 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림 이상한데. 자, 자, 그럼 좋아.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그럼 넓이가 1이야. 근데 한 변의 길이가 2야. 그럼 넓이가 4야. 뭐 좋아. 근데 그러면 넓이가 만약에 3이라는 정사각형이 있다고 하면 자, 이런 정사각형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넓이가 3인 정사각형이 있을 수 있겠죠?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3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텐데 근데 그럴 때 여기는 그럼 넓이가 얼마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기는 얼마일까? 그래서 이제 구해보기 시작합니다. 한번 구해볼게요. 이 계산기로 하는 게 사실 좋아요. 손으로 하려면 인생을 바쳐야 돼요. 근데 조금 빨리 해볼게요. 자, 1.5 곱하면 얼마 나오죠? 네, 3보다 작아요. 1.6 곱하면 1.6 곱하기 1.6 하면 네, 3보다 작습니다. 1.6 곱하기 1.6 하면 2.56이 나올 거예요. 자, 1.7 곱하기 1.7 하면 3보다 작습니다. 2.89 나오죠. 근데 1.8 곱하기 1.8 하면 그럼 얼마 나오죠? 네, 3을 넘어요. 그러니까 1.7보다는 큰 수고 1.8보다는 작은 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1.71 곱하기 1.71 하면 3보다 작아요. 1.72 곱하기 1.72 하면 3보다 작아요. 근데 1.73 곱하기 1.73 하면 3보다 크던가? 약간 기억이 안 나네. 자, 근데 어쨌든 이 계산기를 막 두드리면 찾을 수 있겠죠. 뭐 1.7몇 했어. 근데 이제 3보다 작아. 근데 1.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 했어요. 근데 3을 넘었어. 그러면 어쨌든 그 사이 값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찾아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컴퓨터가 발명이 됐잖아요. 컴퓨터 계산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켰습니다. 계속 계산시키고 있어요. 지금도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끝이 안 나와요. 계속 갑니다. 이게 몇 자리까지 내려가는가 그거 얼마든지 내려가도 괜찮아요. 그게 뭐 조 자리를 내려가든 그거보다 더 많이 내려가든 괜찮은데 만약에 끝이 난다. 어떤 수를 2번 곱했더니 정확하게 3이 나오더라 라는 게 만약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는 유리수예요. 왜냐면 언제 끝나든지 간에 비율이 존재하니까 얘를 몇 배 하면 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끝이 안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안 나니까 이 수는 도대체 뭐지? 우리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수를 발견했고 그런데 그 수들을 체계화하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체계화를 결국 해내보니까 서로 간에 비율이 있더라 라는 걸로 알게 됐는데 근데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숫자가 발견된 거예요. 무리수라고 하는. 뭐지 이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수의 개념이 필요하겠다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라는 개념을 만든 거죠. 만약에 무리수가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걸 유리수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없으면 그냥 수라고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다 수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수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네. 다른 수가 있네. 그래서 무리수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근데 자, 무리수가 그 뒤로 많이 발견됐어요. 뭐 파이라는 것도 무리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 뭐 정사각형 크기가 11이다 넓이가 그러면 그거의 한 변도 무리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발견됐어요. 발견됐는데 우리가 매번 요 수를 그 수는 3인 정사각형 그러니까 넓이가 3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하나 정하자. 수학적인 약속을 하나 하자. 근데 그래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루트라는 기호를 좀 써보자 이랬어요. 루트라는 기호를 써서 여기다가 3 이렇게 쓰자. 루트라는 기호는 뭐냐? 두 번 곱하면 자기를 두 번 곱하면 루트라는 이 지붕스럽게 생긴 이 기호 안에 있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하면 3 나온다 이거예요. 루트 5 곱하기 루트 5 하면 5 나와요. 루트 별 곱하기 루트 별 하면 별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안에 뭐가 있든지 간에 뭐가 있을 때 그걸 같은 걸 두 번 곱하면 그 안에 있는 애가 나오는 수 이렇게 정의하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 자 루트로 표현되는 무리수들이 되게 많죠. 네, 이런 게 무리수예요. 그래서 유리수하고 무리수의 차이점은 정확히 말하면 이래요. 자, 요거를 합치면 뭐라고 하냐? 수라고 한다면 요것만이 수겠죠. 그런데 이 둘을 합쳐서 실수라고 부릅니다. 실수. 왜 실수라고 부르냐? 여기 허수라는 애가 있거든요. 실수가 아닌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냐?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냐? 허수는 없는 수냐? 근데 없는 수라는 게 뭐야 도대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실수하고 허수는 차이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루트별 곱하기 루트별이 별이죠. 그죠? 좀 전에 이렇게 정했죠? 정하고 무리수를 자 이렇게 루트를 이렇게 정한 다음에 루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뭐 다양한 곳에 활용했어요. 그러면서 수학의 세계를 이렇게 깊이를 깊게 하면서 이제 발전해 왔는데 어떤 날 이런 생각을 해요. 자,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그럼 뭐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루트 마이너스 1은 무슨 수겠어요? 루트 마이너스 1? 자, 루트 마이너스 1은 무슨 수냐면 루트의 정의상 같은 애를 두 번 곱하면 안에 있는 애가 나와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1 곱하기 아니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분명히 얘네들은 같은 애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배웠죠. 어떻게 하면 곱하기 했을 때 플러스가 되고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 부분은 오리엔테이션 때 안 하고 제가 나중에 연산 파트를 집중해서 영상을 다시 하나 찍을 거예요. 그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일단 플러스랑 곱하면 뭐 나오죠? 플러스 나오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뭐 나오죠? 플러스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하던지 마이너스랑 플러스 곱하던지 다른 게 곱해져야 마이너스 나오죠. 근데 얘네는 분명히 같은 애들이잖아요. 근데 같은 애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사칙연산의 원칙과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수는 아예 인정하지 않아야 되냐, 없다고 생각해야 되냐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게 있다고 한번 쳐보자. 그리고 수학의 세계를 발전시켰더니 이 허수가 또 굉장히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허수라고 완전히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드디어 이제 수라고 부릅니다. 이 수 말고도 다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적어도 다루지 않습니다. 대학교도 수학과를 가지 않으면 볼 일이 없는 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수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아주 과거 옛날에는 자연수만이 수라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이만큼이 수다라고 이제 밝혀진 상태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것과 전혀 다른 또 새로운 세계의 수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면 지금 우리가 수라고 부르는 걸 이제 다른 말로 부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용어가 생기고 뭐 그렇게 되겠죠. 더 발전을 한다면.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런 상태예요. 자, 근데 이게 커리큘럼이랑 어떻게 묻어져 가는가 하면 정수 부분까지를 주로 중학교 1학년 때 다룹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유리수 나오는데요. 나오죠. 나오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유리수를 그냥 보여만 주지 그걸 되게 깊이 막 파고 이러지 않아요, 잘.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주로 여기까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보면 여기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무리수를 포함해서 실수 범위까지를 중학교 3학년 때 다루고요. 그리고 허수를 포함한 범위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룹니다. 자, 이렇게 다뤄요.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정말로 커리큘럼이 거의 똑같다 싶을 만큼 비슷하다고 했던 게 활용하는 방식도 사실 똑같이 흐르는데요. 수가 약간씩 확대돼서 그런데 다루는 법 자체는 굉장히 똑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장된다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배우는 수의 모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은 활용이 있죠. 자, 활용은 어떻게 되는가는 칠판을 지우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이 잘 되면 편집자도 구해볼게요. 제가 편집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올리려고요. 네, 이럴 때 여러분도 좀 쉬시고. 자, 두 번째. 활용. 자, 이거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냐? 숫자는 됐죠? 잠깐 쓰면 수가 있었죠? 이게 이제 실수, 허수, 유리수, 무리수, 정수, 정수 아닌 유리수, 정수가 자연수, 0, 의미정수. 이렇게 됐죠? 생각하니까 실수, 허수 비교 안 하고 넘어갔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론 했는데 실수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실수예요. 자, 실수를 제곱했을 때 0이 나오는 경우가 언제죠? 그쵸, 0 두 번 곱했을 때죠. 0 두 번 곱했을 때 말고는 실수 제곱하면 전부 플러스예요.
근데 허수는 그렇지 않은 거죠. 네. 자, 그렇고 활용으로 넘어갈게요. 활용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크게 세 단계로 활용해요. 첫 번째 연산, 두 번째 방정식, 세 번째 함수. 이렇게 세 개 하면 끝입니다. 자, 부등식은요. 부등식은 사실상 방정식과 같다고 볼 수 있죠. 방정식에서 이제 크기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방정식은 정확하게 뭐 x는 얼마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걸 그렇게는 안 떨어지고 x는 뭐 요거보다 크다, 뭐 요거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가 정해지긴 하는데 그건 약간의 뭐 추가 개념이니까 크게 봤을 때 활용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은 무엇이냐, 방정식은 무엇이냐, 함수는 무엇이냐, 그리고 연산과 방정식의 차이는 무엇이냐,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거 알면 돼요. 그걸 알면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연산은 뭐냐? 연산은 말 그대로 연산이에요. 자, 3 더하기 4 7이죠? 3 더하기 4 5 더하기 2도 7이죠? 뭐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 많이 했죠? 3 곱하기 4 10이죠? 12 나누기 6 2죠? 뭐 이런 거 했던 거. 이게 이제 연산이에요. 그냥 연산이죠? 근데 우리가 계산 실수라는 거 되게 많이 하죠. 그거는 연산이라는 게 기초인 것 같지만 저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 연산 파트에서 구멍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연산에 대해서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연산은 이런 거예요. 근데 자, 방정식은 뭐죠? 방정식은 자, 보세요. 자, x는 얼마죠? x에다가 4를 더했더니 7이래요. 얼마죠? x는 3이죠. 자, 이 x를 3이라고 잠깐 쳐다봐 보세요. 얘랑 사실 똑같죠? 똑같아요. 그런데 이건 방정식이고 이건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뭐냐, 연산과 방정식은 극명한 차이가 뭐냐, 연산은 우리가 모든 수를 알고 있을 때 하는 게 연산이에요. 다 알아. 그러니까 그냥 계산만 하면 돼. 그런 게 연산이에요. 근데 방정식은 모르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요 x라는 거. 초등학교 때는 이제 x라는 걸 안 쓰죠, 잘. 그냥 이렇게 네모 더하기 2는 7, 네모 하나는 어떤 수가 들어갈까요? 뭐 이렇게 하죠. 네모는 5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맨날 네모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게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수 x, y, z 이런 걸 좀 사용해서 좀 이렇게 약간 멋있어 보이게 표현도 하고 알아내 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연산하고 방정식의 핵심은 모르는 것의 등장, 이 방정식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방정식이 나중에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 어려워지는 게 크게 두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갈래길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는 자, x 하나만 모를 때, y도 모를 때, z도 모를 때, 자, 뭐가 어렵겠어요? 모르는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렵겠죠. 그래서 그냥 모르는 종류를 늘립니다. 자, 이런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x만 모를 때, x 제곱이라는 게 나와서 뭐 얘를 모를 때, 그 다음에 x 세제곱을 모를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수가 올라가는 거. 차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이게 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모르는 것의 종류가 늘어나는 게 한 축이고요. 모르는 것의 차수가 늘어나는 게 또 한 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수학에서 이 등호, 이꼴이라고 말하는 이 등호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건데, 수학에서 이 등호를 쓰면요, 무슨 뜻이냐면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아예 같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봐요. x 더하기 4와 7이 닮았나요? 하나도 안 닮았죠? 이게 어떻게 똑같아?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수학에서 저 등호를 썼다는 것은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똑같을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고 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3은 17이다. 뭐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2x 더하기 3, 17 안 닮았죠? 전혀 안 닮았어요. 그런데 등호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완벽히 똑같은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완벽히 똑같은 애들에게 완벽히 똑같은 짓을 하면 그러면 완벽히 똑같아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양변에다가 3을 빼보면 이거 완벽히 똑같은 짓이죠. 자, 3 빼는 거 똑같은 짓이잖아요. 똑같은 짓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x는 14가 된단 말이에요. 2x랑 14 닮았어요? 안 닮았죠? 그러나 완벽히 똑같대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은 짓을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2로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은 짓을 했죠. 그러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얘는 x가 되죠? 얘는 7이 되죠? 그러니까 x는 7이구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등호가 가지는 의미가 완벽히 똑같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정식이 됐건 뭐가 됐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걸 보세요. 2x 더하기 3은 17.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자, 이런 걸 식이라고 하죠. 식. 그죠? 자, x는 7. 이거 보세요. 이거 뭐처럼 생겼죠? 답처럼 생겼죠? 그죠? 근데 아니에요. 자, 얘는 식이에요. 그죠? 자, 이거 밑에 있는 거 3씩 뺀 거 이거 뭐죠? 이것도 식이에요. 얘 이거도 식이에요. 그 다음 이 나는 거 이것도 식이죠? 그래서 얘도 식이에요. 그래서 x는 7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답이잖아, 이건 식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 식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왜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중에 방정식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요리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다 식이에요. 다 식. 우리 근해 공식이라는 거 있죠. 근해 공식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있을 때 여기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렇게 말하죠. 자, 이거는 식 같잖아. 이거 방정식이잖아요. 얘는 답 같죠. 그게 아니고 얘 식이고요. 얘도 식이에요. 이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아무튼 방정식은 이래. 방정식은 이런데 그러면 함수는 뭐냐? 이 마지막이거든요. 함수는 뭐냐? 함수는 자, 보세요. x 더하기 y는 7이에요 라고 할게요. x 더하기 y는 7. x 얼마죠? 답할 수 있나요? 이 답이 안 되죠. x 더하기 y가 7인데 근데 x 얼마냐? 모르잖아요. 그죠? 답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자, 이렇게 물어보면 x 더하기 y는 7인데 x가 0이래. 그럼 y 얼마죠? 그러면 y 7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x가 1 그럼 y 6 뭐 x가 3 그럼 y 4 x가 마이너스 3 그러면 y 10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x 더하기 y는 7 그때 x 얼마죠? 라고 물어봤을 때 왜 우리가 답을 못했냐면요. 여기 지금 모르는 거 몇 개죠? 2개죠? 근데 지금 힌트 몇 개 줬죠? 힌트
힌트 한 개 줬죠? 한 개 줬어요. 우리가 수수께끼 풀 때 힌트가 많은 게 풀기 쉬워요? 없는 게 풀기 쉬워요? 당연히 많은 게 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두 개라면 적어도 힌트를 두 개라도 줘야지. 뭐 한 20개 주면 좋겠죠. 근데 어쨌든 모르는 게 두 개면 두 개라도 줘야 돼요. 모르는 게 세 개면 세 개라도 줘야 돼. 방정식과 함수는 여기에서 극명한 차이가 생겨요. 뭐냐면 연산과 방정식이 모르는 것의 등장이라는 관점에서 둘이 차이가 있었다면 방정식과 함수는 모르는 게 등장은 하는데 힌트를 맞춰서 줘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걸 다 알아낼 수 있어. 근데 함수는 힌트를 그만큼 안 줘요. 그래서 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x가 0이라면 y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x하고 y가 얼마인지는 못 캐내는데 저 둘의 관계는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둘을 더하면 7이라네. 그러니까 x가 0일 때 y가 10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x가 0이면 y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지. x가 1이면 y가 6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관계는 있다는 거죠. 관계. 그래서 모르는 것 대비 힌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모르는 걸 전부 알아내는 건 안 돼. 불가능해.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관계는 있다 보니까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연산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방정식, 그 다음에 함수가 제일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함수가 저는 약해요. 함수가 어려워요. 함수 싫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함수는 그래서 다 알아낼 수는 없지만 관계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수하고 항상 세트로 등장하는 게 좌표평면이에요. 좌표평면. 자, 좀 전에 x 더하기 y는 7이 있었어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요거 x 더하기 4는 7, x는 3이죠. 이거를 만약에 수직선에 표시를 해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x 0이다. x 수직선이다. 그러면 자 1, 2, 3 해서 x 여기요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 모르는 게 두 개니까 수직선 두 개 그릴 수 있죠? 근데 둘이 더해서 7이라면서요? 그럼 자 x가 0일 때는 뭐 여기 0이고 자 여기 7이라고 치면 자 x가 0일 때는 y 7이에요 뭐 이렇게 x가 1일 때는 y 6이고요 2일 때는 5고요 3일 때는 4고요 5일 때 2고요 6일 때 1이고요 7일 때 0이고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거 얼마든지 막 그릴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걸 막 그린 다음에 나중에 얘를 쳐다보면서 이게 뭘까? 라고 한참 지나서 쳐다보면 기억이 안 나겠죠? 뭔가 지저분한 낙서가 돼 있어 이런 느낌일 텐데 근데 사실 둘이 더해서 7이라 하니 이렇게 열심히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어느 날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x 수직선은 그냥 내두고 얘를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아니면 뭐 딱 떠올리기 좋은 그런 아이디어 없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저 y 수직선을 이렇게 세워보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워보면 옛날에는 수직선 이렇게 그려놓고 이 위의 점들만 값이 있는 점들이었어요. 딱 여기 있어야 x는 0이고 딱 여기 있어야 x는 1이고 근데 이걸 이렇게 세우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자 x 수직선에 여기 요 점만 0이 아니고 요 라인 전체 이게 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 라인 전체가 1이다 전체가 2다 전체가 3이다 이렇게 y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 좌표 평면으로 넘어오면 여기 y축이 서 있는 여기가 x축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 0이에요. 전부 0. 이렇게 조금 당겨. 그럼 이게 전부 1이야. x. 더 당겨. x 입장에서 전부 2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y 입장에서는
x가 누워있는 여기 이게 전부 0이야. 근데 조금 당겨. 그러면 y가 요 라인은 전부 1이야. 자 이렇게 1이야, 2라인이야, 3라인이야, 4라인이야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여기 점을 찍었어요. 여기 점을 찍으면 x 입장에서는 x 수직선 입장에서는 이게 2라인이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5 정도 된다 할게요. 자 y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당겨져서 여기 라인이죠. 여기가 뭐 6 정도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점 하나밖에 안 찍었어요. 점 하나밖에 안 찍었는데 이 점이 x 값은 5고요, y 값은 6이에요 라는 걸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5일 때 y는 6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점 한 개만 딱 찍으면 x하고 y에 대해서 동시에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x 더하기 y는 7이다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하면 점을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죠. 자 y가 7일 때 x가 0이고 x가 7일 때 y는 0이고 x가 5일 때 y는 2고 y가 6일 때 x는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럼 6일 때는 1이고 x가 4일 때는 y가 3이겠고 3일 때는 4겠고 뭐 1일 때는 5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찍다 보면 이런 선이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점들의 집합. 그래서 요 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어딜 찍어도 그 점이 나타내는 x값, 그 점이 나타내는 y값을 더하면 7이 되던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전에는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하죠. x 더하기 y는 7이래 뭐 이렇게밖에. 근데 좌표 평면을 떠올리고 나니까 이걸 한눈에 보기 좋게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더 다양한 각도로 조명을 해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함수가 등장하면 항상 좌표 평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관계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이상 서로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걸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가 활용의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 중학교 1학년 때는 자연수 주로 가지고 연산하다가 방정식 하다가 함수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유리수 가지고 연산하다 방정식 함수, 중3 무리수 연산 방정식 함수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정식이 모르는 게 이제 2개 생기고 3개 생기고 늘어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세제곱, 차수 늘어나는 거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함수도 1차 함수, 2차 함수, 뭐 3차 함수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 있고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수가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계속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조금 다른 게 뭐 도형 같은 거, 기하적인 거 들어가는 거 있죠. 그리고 확률 통계처럼 이제 약간 확률을 계산하고 뭐 통계를 해석하고 이런 게 좀 있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근간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배우는 건 이렇다.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넘어가면 뭐 이제 미적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것도 어쨌든 근간은 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숫자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를 잘 알면 사실 6년치 수학을 전부 다 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올라갈 건데요. 이제 차근차근 커리큘럼에 맞춰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서 되게 핵심적인 부분, 놓치기 쉬운 거 이제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수학이 어렵지 않고 되게 재밌는 학문이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